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장영실 하늘을 훔친 노비. 1. 동네 관아의 이상한 아이. 야, 노비 새끼가 또 뭘 만지작거리고 있어? 동네 관아 뒤뜰에서 12살 영실이는 망가진 물레방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관아의 양반 자제들이 코웃음을 쳤지만 영실이의 눈은 기계의 톱니바퀴에 꽂혀 있었다. 이 부분이 여기서 힘을 잃는구나. 그의 손이 움직이자 멈췄던 물레방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주변이 술렁였다. 영실이의 아버지는 원나라에서 건너온 기술자였고 어머니는 관청 소속 노비였다. 법으로 따지면 영실이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노비였다. 하지만 그의 손은 달랐다. 부러진 것을 고치고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손이었다. 동네 부사 이해가 이 소문을 듣고 영실이를 불렀다. 내가 물레방아를 고쳤다지. 예, 나으리. 다른 건 고칠 줄 아느냐? 고장난 것을 보여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영실이는 관아의 온갖 기구들을 손보기 시작했다. 부서진 가마, 삐걱거리는 수레, 물이 새는 수로. 그의 손을 거치면 모든 게 새 것처럼 작동했다. 왕의 눈에 띄다. 세종 7년 1425년 영실이는 30을 넘긴 나이에 한양으로 불려갔다. 경회로 연못가에서 세종이 기다리고 있었다. 왕 앞에 선 노비.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다. 경상도에서 물시계를 잘 만드는 자가 있다 하여 불렀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고개를 들어라. 내가 물을 것이 있다. 영실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세종의 눈이 보였다. 호기심과 기대로 가득한 눈이었다. 시간을 재는 더 정확한 방법이 있겠느냐? 전하, 신이 생각하기로는 그날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왕과 노비가 시간, 별, 기계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는 것. 조정 신하들은 경악했지만 세종은 개의치 않았다. 정승아, 저자를 상의원에 배치하라. 전하, 그자는 노비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재주다. 조선에는 저런 손이 필요하다. 3. 명나라 유학. 세종 10년 1428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장영실을 명나라에 보내 천문기기를 배워오게 하라.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전하, 천한 노비를 어찌 천자의 나라에 보내시려 하십니까? 신분이 천하다고 배움도 천한가? 재주가 있는데 신분이 문제냐? 영실이는 명나라에서 1년을 보냈다. 흔천의 간의 규표. 온갖 천문 기구들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측정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명나라 하늘에 맞춰진 것이다. 조선 하늘은 다르다. 귀국길에 영실이는 생각했다. 중국 것을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조선의 위도와 기후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4. 자경루 밤의 시간을 열다. 전하, 밤에도 시간을 알 수 있다면 어떨까 하옵니다. 밤에? 해시계는 해가 없으면 쓸 수 없지 않느냐? 물로 작동하는 시계를 만들고자 하옵니다. 물이 일정하게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면. 세종의 눈이 빛났다. 계속 말해보거라. 영실이가 설명을 시작했다. 물이 떨어지면 부표가 떠오르고 부표가 막대를 밀면 인형이 종을 치는 시계.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 하지만 전하, 말해보라. 이건 신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옵니다. 실제로 만들려면 수백 번 실패할 수도 있사옵니다. 실패가 두렵냐? 아니옵니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들까 염려되옵니다. 세종이 웃었다. 내가 책 사는 돈도 아끼지 않는데 백성을 위한 시계 만드는 돈을 아끼겠느냐? 마음껏 만들어 보거라. 3년이 걸렸다. 수십 번의 실패 끝에 세종 16년 1434년 자경루가 완성되었다.
궁궐 안에 설치된 자격루가 처음 작동하던 날을 영실이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정확히 시간에 맞춰 종이 울리고 북이 울렸다. 자동으로. 영실아. 세종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밤의 시간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었구나. 오. 앙부일구 백성의 시계. 전하, 신이 또 하나 만들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자격루는 훌륭하오나 궁궐과 관청에만 있사옵니다. 일반 백성들도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계를 만들고 싶사옵니다. 오호 백성들의 시계라. 해시계를 만들되 누구나 볼 수 있게 저작거리에 세우면 어떨까 하옵니다. 세종이 크게 웃었다. 좋다. 시간은 왕의 것만이 아니라 백성의 것이기도 하니라. 앙부일구는 그렇게 탄생했다. 반구형 해시계 종로 거리 한복판에 설치되었다. 처음 본 백성들이 신기해하며 모여들었다. 저게 뭐여? 시계라 카데이. 해 그림자로 시간을 아는 거라 카더라. 우리 같은 것들도 시간을 알아도 되는 기여? 영실이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눈시울을 붉혔다. 시간은 이제 양반만의 것이 아니었다. 6. 추국이 하늘의 비를 측정하다. 세종 23년 1441년 흉년이 들었다. 농사는 하늘에 달렸다 하나 우리가 하늘을 전혀 읽지 못하니 이를 어찌하리요. 세종이 한숨을 쉬자 영실이가 나섰다. 전하, 비의 양을 숫자로 잴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비의 양을? 그게 가능하냐? 그릇을 땅에 묻고 비가 얼마나 고이는지 재면 되옵니다. 전국 각지에 같은 그릇을 두고 측정하면 각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을 비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세계 최초의 추구기가 만들어졌다. 서양보다 200년 이상 앞선 발명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경상도 어느 고을은 석치, 전라도 어느 고을은 한자 두치. 이제 감이 아니라 숫자로 대책을 세울 수 있구나. 세종이 감격했다. 영실아, 내가 백성의 배를 채워줄 길을 열었다. 7. 절정의 시절. 영실이는 이제 조선 최고의 과학자였다. 노비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했지만 그의 손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그를 말해주었다. 혼천이를 만들어 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간이를 만들어 정확한 달력을 계산했다. 옥루를 만들어 자동으로 시간을 알렸고 앙부일구로 백성들에게 시간을 주었다. 어느 날 밤 세종과 영실이가 혼천이를 함께 보고 있었다. 영실아. 예, 전하. 내가 한글을 만든 것도 내가 이 기구들을 만든 것도 결국 같은 뜻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씀이신지?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글을 읽고 시간을 알고 농사를 짓고 신분이나 배움에 상관없이 말이다. 영실이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자신은 노비였지만 왕은 자신을 동등한 동료로 대해주었다. 신분이 아니라 재주로, 출신이 아니라 결과로. 전하께서 신에게 주신 기회로 신은 다시 태어났사옵니다. 아니다. 내 안에 원래 있던 것을 내가 꺼내게 한 것뿐이다. 8. 어차 사건. 세종 26년 1444년 봄, 운명의 날이 왔다. 세종이 타는 가마어차가 갑자기 부서졌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왕의 가마가 부서졌다는 것은 큰 문제였다. 책임자는 영실이었다. 조정이 들끓었다. 노비 주제에 감히 어차를 부실하게 만들었으니 엄벌해야 하옵니다. 곤장 100대를 쳐도 모자랍니다. 세종은 말이 없었다. 그저 영실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영실이도 알고 있었다. 가마가 부서진 진짜 이유를. 재료가 부족했고 시간이 촉박했고 무엇보다 최근 자신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일부러 불량한 나무를 보냈다는 것을.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신의 불찰이옵니다. 판결은 곤장 80대와 파직이었다. 형을 받고 관할을 나서는 영실이를 세종이 멀리서 지켜보았다.
병든 몸으로 일어설 수도 없는 세종이었다. 전하, 드시옵소서. 신하가 약을 권했지만 세종은 고개를 저었다. 짐이 영실이를 지켜주지 못하였구나. 그날 밤 영실이는 집에 돌아와 자신이 평생 모아둔 설계도들을 불태웠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아들이 놀라 말렸지만 영실이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이런 건 필요 없단다. 하지만 신분의 벽은 끝내 넘을 수 없는 것이었구나. 9. 역사에서 사라진 남자. 그 후 장영실의 기록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세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하나 남아있다. 영실의 재주는 천하에 드물었으나 신분이 미천하여 끝내 크게 쓰지 못하였으니 애석하도다. 세종 29년 1447년 세종이 승하했다. 그 소식을 들은 영실이가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마도 그는 자신이 만든 앙부일구 앞에 섰을 것이다. 종로 거리 한복판에서 여전히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 그 해시계 앞에 백성들이 그 앞을 지나가며 시간을 확인했다. 아이고, 벌써 5시가 다 되었네. 그럼 서둘러야겠구먼. 영실이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전하, 신의 기계들은 여전히 백성들을 위해 돌아가고 있사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에필로그 600년 후.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 장영실의 이름이 남아있다. 과학관의 학교의 상해. 노비 출신이라는 이유로 역사에서 지워질 뻔했던 한 남자. 하지만 그가 만든 것들은 지워지지 않았다. 자경루는 조선의 밤을 밝혔고 앙부일구는 백성에게 시간을 주었으며 추구기는 과학적 농업의 시작을 알렸다. 무엇보다 그는 증명했다. 사람은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이룬 것으로 기억된다는 것을. 재주 앞에서 신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세종이 꿈꾼 세상, 장영실이 손으로 만든 세상. 그것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진정 재능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꼬리표를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훔쳤던 노비 장영실. 그는 별을 재고 시간을 만들고 비를 쟀다. 신분은 그를 가두려 했지만 그의 손이 만든 것들은 자유로웠다. 조선의 하늘 아래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 가장 높은 곳을 측정한 남자. 우리는 그를 기억한다.